예, 여러분, 산림 기술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름철입니다. 8월 달이죠. 한참, 우리 산림 현장에서는 풀베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풀베기 작업이 연도에 따라서 또 수정에 따라서 1차, 1회를 실시하는 데가 있고, 한여름에 또 1년에 2회를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8월 중순이니까요. 마을로 가고 있으니까 빠른 데는 벌써 풀베기 2차를 갖다가 설계서가 나와서 하는 데가 있고요. 아직까지 1차를 갖다가 끝작업을 하는 데가 현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 산림 분야 조림하게 나오는 육림 분야에서 조림이 있고 풀베기가 있고 덩굴류 작업이 있고 순서입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가 있고 그리고 1차 예비 간벌이 있고 2차 간벌 속가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모두배기가 있죠. 이렇게 한 사이클이 산림에서 조림부터 수확까지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림, 풀베기, 덩굴류 제거 작업, 어린 나무 가꾸기, 1차 간벌, 2차 간벌, 모두배기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숲가꾸기에서 육림 작업에서 흔히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설계 감리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림의 과정이 풀베기라고들 합니다. 풀베기. 풀베기 작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일생으로 치게 되면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조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나무를 심는 것. 그리고 어릴 때 육아 발육 영양제를 주고 그리고 병이 안 생기는 뭐 소아마비 방지 주사 등 주사를 놓고 여러 가지 어릴 적에 병 예방하는 그런 주사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걸음마도 걷고 그리고 영양제도 먹고 이런 과정이죠. 분유도 많이 먹고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은 가장 중요한 유아기의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육림 작업에서는 풀베기가 산림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나무가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데 그 나무 주변에 풀들이 많이 자라고 그리고 나무를 잘랐던 맹아 쪽에서 움싹이 나갔고 그 조림목을 갖다가 키가 커서 가려가지고 조림목을 햇빛을 못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조림목 가지가 올라가는데 다른 풀이라든가 맹아 옆에 그루터기에서 나온 맹아들이 침범을 해서 나무를 쉬게 한다든가 아니면 덩굴이 뭐 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그 조림목을 감아서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줘서 죽게 한다든가 이런 조림목에 고사하는 요건 중에서 풀베기 작업을 안 했을 때 또는 시기를 놓쳤을 때 또는 풀베기 작업을 잘못했을 때 전면적을 갖다가 풀베기 해야 되는데 둘레베기 했다든가 줄베기를 해야 되는데 또 둘레베기 했다든가 이렇게 풀베기의 작업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에 조림목이 고사하거나 활착률이 적게 되는 경우가 조림지의 조림 활착 실패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헥타에 3,000본의 강송을 심었는데 1년차 되던 해 풀베기 작업을 하면서 감리자가 표준지를 갖다가 원형으로 떠서 조사를 했는데 예불기로 또는 낫으로 조림목을 초두부를 날려서 죽게 했다든가 그 조림목의 가치가 없어지게 조림목에 머리를 쳤다든가 아니면 조림목을 뱉다든가 아니면 조림을 잘못해서 너무 땅속에 낮게 묻어서 건조돼서 조림목이 죽었다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야생동물 고라니들이 어린 낙엽송 잎을 뜯어 먹었다든지 여러 가지 그 원형 표준지 안에 들어 있어야 할 조림목 본수가 여러 가지 피해 요인에 의해서 다시 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80% 미만 0.04 헥타 20 바이 25로 표준지를 떴을 때 그 안에 활착률이 80% 미만 되게 되면 60에서 80%는 보식 작업을 해야 되죠. 더 보충해서 나무를 심는
보식 작업을 해야 됩니다. 60% 미만이면 다시 전면적으로 다시 재조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듯 풀베기는 육림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단계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땡땡 구기림 관리소에 200헥타의 풀베기를 갖다가 땡땡 ENG 사무소에서 풀베기 2025년 풀베기 사업 실시 설계도를 땡땡 구기림 관리소에서 ENG한테 받아서 또 영림단을 땡땡 구기림 영림단한테 이걸 200헥타를 풀베기 작업을 6월 30일에서 8월 30일까지 60일간 풀베기 작업을 실행하고 땡땡 ENG 땡땡 산림기술사 사무실에 감리 사업을 주었을 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만약에 137회 산림기술사 시험에서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풀베기 작업의 개선 상황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거나 또는 풀베기 작업이라고 용어식으로 나왔다든가 풀베기 작업의 장단점, 풀베기 작업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을 때 조림학에 나오는 풀베기 작업 방법을 그대로 써주게 되면은 75명 수험생 중에 내가 5등 안에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풀베기 작업 개선 방안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대제목을 1, 2, 3, 4, 5, 6 그래갖고 만약에 2.5장을 썼는데 3.5쪽을 쓰고 싶다 그랬을 때 22줄을 더 쓴다든가 아니면 10줄을 더 쓰고 싶을 때 영상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7번 대제목 그래서 풀베기 작업 개선 방안 이렇게 대제목을 써주고요. 풀베기 작업을 여러분 감리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기술사 사무실에 있는 분들 또 대표님들 기술사님들 현장에서 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런 경우 수없이 많이 봤는데 현장감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달달 조림학만 외워서 답안 작성하시는 분들은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고득점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양평군 예를 들어서 양동면 무슨 임도 무슨 임도변에 만약에 70헥타가 강송조림지이고 옆에 20헥타가 낙엽송 조림지고 옆에 10헥타가 물풀의 나무 조림지다 이겁니다. 그럼 감리원은 실시 설계도를 가지고 영림단장을 현장에서 보면서 오늘은 2025년 8월 며칠 날에는 현재 200태 중에서 이 임도변이 지금 100헥타인데 여기서 40헥타를 풀베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6일 동안 20헥타에 대해서 매딘반 메소반 강송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면서 감리는 영림단원들이 한 풀베기 작업을 제대로 했는가 초두부가 있는가 또 인부들 같이 3명 정도 가서 원형 8m를 갖다가 원형으로 둘러쌌고 그 안에 68번이 있어야 되는데 4번이 죽었고 4번이 초두부를 날렸고 자연적으로 고사한 것들이 4번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야장판을 갖고 들어와서 이제 감리 사무실에서 내업을 또 하는 거죠. 피해 사항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도변 또는 산록변에 풀베기 작업 대상지에 현장을 가보면은 특히 양수인 수정들이 그렇죠. 강송 같은 거, 강송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조림하지 않습니까? 낙엽송, 잣나무 이런 침엽수 양수 수정들이 살이 좋다 그러죠. 우리 산에서 완경 사이지고 토심이 깊은데 그리고 사질양토고 검은 흙이 있는데 이런 데는 산복부, 산록부보다 산복부, 산정부보다 맨 밑에 산록부가 성장률이 좋습니다. 생장률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강성조림이 5년 차가 돼 있는데 풀베기 대상지인데 산 중간, 산복부 그리고 산록부에는 0.8m 그러니까 80cm로 자랐을 때에 이 산록부 맨 밑에 토심이 좋고 안경사지는 1.2m까지 40cm가 더 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풀베기 작업은 조림목이 수고가 적을 때 햇빛에 녹을까봐 옆에 풀베기를 해주고 맹아를 쳐주는 것인데 그 강송이 1.2m가 되면 풀에 피해를 받지 않는데
실시 설계에는 강송 40헥타 1인반 1소반 그러면 설계자가 강송 조림지를 또 40헥타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럼 40헥타 중에서 실질적으로 1.2m 이상 강송의 키가 자라갖고 여긴 40헥타 중에서 10헥타는 필요가 없어. 강송이 풀을 이기고 있어. 맹아를. 그럼 여긴 제외하고 40헥타 중에 설계를 30헥타만 하게 되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국유림관리소에서 주는 1인반 1소반 강송조림지 40헥타 그러면 그걸 전면적 다 놉니다. 보통. 그런 이유가 첫 번째 귀찮고 두 번째 관리소한테 그걸 내게 되면 관리소 직원들이 귀찮아할 수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편리하게 그대로 다 집어넣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베기 작업에 대한 산림기술사 시험에 나왔다라면은 대제목 7번 한 꼭지에다가 풀베기 작업 개선 방안 그렇게 써주고 1. 임소반별 대상지 면적 축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강성조림지 외 면적을 40헥타 경우 1.2m로 수고가 성장한 지역은 10헥타를 절감. 그 예산 절감한 사항을 다른 지역 풀베기가 가능하니까 꼭 필요한 다른 지역의 풀베기를 실행해서 육림작업 효과를 갖다가 상승시킨다. 이렇게 소가로 1번을 써주고요. 또 소가로 2번에 가서 수종별 면적 축소, 양수주정에 대한 강송, 낙엽송, 잣나무와 같이 초기 생장이 빠른 침엽수일 경우에는 임소반별 면적을 현장을 조사해서 수고가 생장한 불필요한 면적은 축소한다. 이렇게 7번에 가서 풀베기 작업 개선 방안에 소가로 1번, 소가로 2번을 써주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벌써 10줄 이상의 답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이 작성한 답안지를 채점하는 사람들이 한 명은 교수고 두 명이 산림기술사일 경우에 두 명의 기술사는 이렇게 설계도 많이 해보고 감리도 많이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수험생의 답안집이 현장감이 있고 고수 냄새가 풍기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25점 만점에 타인들은 달달 외웠을 때 16점, 그저 16점, 17점 받을 것을 이렇게 답안을 구성하는 사람은 25점 만점에 21점 정도를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에서 다른 내가 모르는 문제 소설 써서 깎여서 용어에서 45점 뿐이 안 나온 그 답안 점수를 이렇게 논술해서 복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세할 수 점수를 갖다가 용어에서 잃은 점수를 논술해서 이렇게 고득점 답안 꼭지를 넣어줌으로써 점수를 잃은 것을 상쇄할 수가 있어서 60점 이상 맞아서 턱걸이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답안을 작성할 때 난 조림학에 있는 것을 임업경영학에 있는 것을 산림관계 법률에 있는 것을 산림기반시설 임도법을 달달 외운 것을 사방사업법을 달달 외운 것을 쓸 수가 있어. 다 썼어. 그래서 매교시 12쪽에서 13쪽을 나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나는 붙겠지 하면 그것은 기우입니다. 떨어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에 있는 것들 답안집을 갖다가 달달 외워쓰고 14쪽을 전부 써야 되며 14쪽에 키워드가 문제 물어본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되고 남들하고 차별화된 답안을 작성해야지만 75명 중에서 5등 안에 들어서 겨우 1차에 필기에 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월달 한참 현장에서 우리 산림 분야에서는 풀베기 작업이 조림지 풀베기 작업이 요새 한참 진행이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감리를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 강송이 1.5m 심지어 1.2m 다른 데는 0.8 그러니까 80cm뿐이 안 자라서 풀베기가 필요한데 여기는 1.5m까지 1.2m까지 자라서 풀에 치이지가 않는데 여기 다 설계에 집어넣지 그런 경우를 많이 제가 경험을 해서 풀베기 작업이 시험에 나왔을 때 고득점 답안은 어떻게 쓸까 하는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